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장 후 투자자들이 가장 바쁜 오전 10시 정보의 홍수 속에서 깔끔하고 현명한 투자 전략 팍스 브런치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앵커 한수정입니다. 시장이 참 해적하기 나름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간밤에 미국 증시 아쉬운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다렸었던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요. 그동안에 매출이 200% 넘게 상승을 했다. 그리고 매출과 순이익이 모두 다 증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4분기 매출 전망은 다소 어두울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간 외에서 엔비디아 주가가 1% 넘게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중국 쪽 AI 칩에 대한 규제가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또 여기에 더해서 FOMC 의사록까지 발표가 되면서 여기에도 금리 인하 내용이 빠졌다라는 소식 때문에 뉴욕의 3대 지수 어제 모두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먼저 다우존스 보시면 0.28%로 약보합권 정도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S&P 500은 0.20%, 나스닥도 0.59% 하락의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그다지 큰 폭의 하락은 아니고 그리고 그동안에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인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일요일에서 국내 증시도 따라가고 있는데요. 오늘 양시장 하락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66%, 코스닥은 0.69% 하락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2거래일 동안 상승하던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시간대별로 지금 테마주들이 또 계속해서 급등하고 급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또 우리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될까요? 오늘도 글로벌 시장 분석부터 투심이 쏠리는 기업 산업 이슈 그리고 실시간 특징주와 공략주까지 45분이라는 시간 동안 압축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성공 투자하시는 건 물론이고요. 또 이후 방송에 출연하시는 전문가 멘토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 마련되어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오늘도 멘토님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매집비에 대해서 열심히 알려주고 계시는 분이시죠. 전석 멘토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한 주 동안 안녕히 잘 계셨습니까? 박스경제TV 시청자 여러분들, 저희 개미대학 전석입니다. 요즘 매집비 가지고 제가 자주 좀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좀 매집비 프로그램 가지고 좀 재미있는 종목 분석이라든가 해설을 말씀해 드릴 테니까 좀 1시간 동안 저희에게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주에 첫 방송 이제 첫 출연을 해주셨는데 네. 매집비 프로그램 알려주시고 굉장히 네네. 좀 반응이 뜨거웠다라는 네. 후문들이 들려오더라고요. 저도 배우면서 되게 재밌었는데 네. 오늘도 준비되어 있는 거죠? 네, 오늘도 좀 매집비 관련해서 좀 시장에 이슈가 되는 종목들 다채롭게 분석을 해봤고요. 그리고 막판에는 매집비가 높게 나온 종목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소개를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아, 좋습니다. 자, 매집비가 어떤 건지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매집비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걸로 수익률이 기대되는 종목들 구하고 있는데 같이 방송 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전략 그리고 새로운 종목까지 만나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시장 점검부터 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어제 미국 증시도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고 오늘도 시장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두 가지의 주목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FOMC 회의 의사록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물론 매출과 순이익은 좋았지만 4분기 실적이 좀 어두울 수 있겠다라는 내용이 언급이 됐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요. 단순 숨고르기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건 어저께 되게 재밌죠. FOMC에서 연준이에서 내년에 너희들 너무 이렇게 속된 말로 좀 설레발치지 말라고. 네네. 그냥 너무 흥분하지 말고 좀 자중하라고 했고 그리고 또 이제 시장의 반응은 뭐냐면은 그럴 줄 알았어라는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뭐 미국 3대 지수는 다 이렇게 보합에 흘러갔고 그다음에 미국 장단기 국제 수익률도 이렇게 보합권으로 이제 흘러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내년 그러니까 12월 올해 12월 달에 FOMC 또 한 번의 그 금리에 대한 회의가 있잖아요. 네. 이제 그거랑 그다음에 이제 매크로에 대해서 계속 시장은 매크로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 연준이의 입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기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10월 달에 그러니까 이번 달에 많이 올랐던 것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미국의 CPI 지표가 이제 꺾이면서 이제 시장이 좀 활성화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 거는 매크로지 연준이 입은 아직까지는 너희가 매파라는 기조는 우리는 알고 있어. 근데 우리는
매크로만 좀 보고 매크로에서 반응을 할 거라는 게 지금 시장의 심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까지 사실 시장은 이런 것들을 예상을 어느 정도는 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각국 그 뭐 UBS 증권에서도 보면은 거기서는 굉장히 내년에 금리 인상을 3월 달로 보고도 있어요. 네. 인하를. 네, 인하를 인하를. 3월 달로 보고 있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내년 연말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금리 인하는 다가오긴 다가오는데 그 시점이 언제냐는 거고 연준에서 말하는 거는 아직은 우리가 마음의 준비가 안 됐으니까 너무 이렇게 성급하게 하지 말고 좀 기다려라. 그러니까 네. 일부러 좀 시장에 대해서 좀 진정 시그널을 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그러면 우리가 뭐 연말 랠리나 아니면 내년 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이 나오기까지 시장은 계속해서 좀 박스권을 그려나간다고 봐야 될지도 궁금한데요. 박스권을 그려나갈 확률이 많죠. 왜냐면은 그 환율적인 측면에서도 봤었을 적에 외국인들이 지금 좀 환율을 보면 좀 말씀드리겠는데 환율 네네. 차트를 좀 보시면은 지금 여기 11월 2일 날인가 11월 1일 날서부터 보시면 환율이 급격하게 막 하락을 하고 있죠. 네네네. 굉장히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동시에 이제 뭐가 들어왔냐면 어떤 걸 수급이 되냐면 삼성전자에 12월 2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삼성전자에 보면 외국인들 수급이 급격하게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그 우리나라의 키를 쥐고 있는 거는 이제 삼성전자하고 환율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AI 혁명 시대에 살고 있고 그러면은 더 많은 트래픽과 더 많은 저장 공간을 요구하는 D램은 그리고 HBM은 수요가 이제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단 지금의 시장 오늘 삼성전자도 지금 하락이었죠. 조금 네. 시장 SK하이닉스도 하락인데 환율 부분이 조금 저는 거의 다 오지 않았나 환율 부분이 하락폭이 그래서 네. 환율이 어느 정도 좀 하락을 하다가 이제 반등 구간이 나왔는데 지금이 살짝 이제 오늘 반등 구간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삼성전자를 매수하려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환율이 약간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조금 더 박스권 장세를 예상하고 환율이 조금 더 올랐을 적에 그때 또 외국인들이 또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는데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냥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계속 살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데 다만 환율의 위치 때문에 주가가 크게 올라가지는 못하고 약간 박스권을 그리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이나믹하게 삼성전자 차트를 보면은 네네. 다이나믹하게 삼성전자 정고점이 73,600원인데 여기를 아주 그냥 다이나믹하게 한 번에 빡 오르기는 힘들 것 같고 환율이 한번 내려왔다가 환율이 지금 삼성전자 꺾이고 있잖아요. 지금 네. 삼성전자 꺾인과 동시에 지금 환율도 보시면은 올라가고 있죠, 그죠? 환율이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뭐 1,300원대 다시 한번 이런 표현을 좋아하는데 싸부작 이렇게 올라올 텐데 올라오고 나면은 이제 삼성전자는 다시 한번 조금 여기 내려왔다가 또 내려왔다가 그때 한번 더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근데 그 시점이 뭐냐면은 그 12월 달에 FOMC 그 연준회의에서 회의록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들도 한번 좀 참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네, 12월에도 FOMC 회의가 기다리고 있고 지금 환율이 갑자기 급락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환율과 뭐 삼성전자와 지수 이렇게 보시면서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는 구간들을 연말까지는 좀 이어갈 것이다 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연말 랠리 기대를 하게 됐던 부분이 지난주부터 공매도 금지 이슈가 나오면서 국내 증시 그래도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와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에는 좀 희망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싶었는데 다시 한번 좀 FOMC에서 좀 진정시키는 언급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유의를 하시면서 너무 낙관적인 시장 전망을 하시기보다는 조금은 경계감 갖고 대응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네요. 잠깐 추가로 네.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네네. 이 어차피 내년에는 이제 금리 인하가 네. 거의 이제 지금 미리 움직이잖아요. 시장이 그렇죠. 보면은 미리 선반영되고 움직이고 있죠? 선반영이 되고 있고 내년에 금리 인하가 될 거라는 거는 뭐 거의 이제 확실하다시피 하는 그런 흐름인데 그러면은 환율이 올라갔었을 적에 다시 한번 올라갔었을 적에 지수는 빠질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때가 기회이지 절대로 여러분들이 공포에 휩싸여가지고 또 지구 멸망하는 거 아니야? 대경제 멸망하는 거 아니갖고 네. 뭐 이렇게 던지거나 그러지 마시고 오히려 이제 추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시는 게 그러니까 금리는 내년에 내립니다. 네, 내리고요. 안 내리면 제가 머리 빡빡 깎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삭발하겠습니다. 내년에 네. 금리를 안 그만큼 내리면은 확실하죠. 사실 시장에 제가 나온 내용들도. 삭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내년 금리가 인하가 된다는 게 확실한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아마 뭐 경기 침체, 기업 실적들이 조금씩 안 좋아지면서 네. 또 약간 또 뭐 디플레이션 오는 게 아닌가 뭐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 너무 좀 신경을 좀 쓰지 마시고 좀 빠질 때 네. 요점은 겁먹지 마시고 조금 HBM 관련주라든가 삼성전자 관련해서 좀
모아가시는 전략을 좀 제시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이 또 조정이 나온 만큼 네.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타이밍에서 잡아볼 종목 잘 가지고 오신 것 같으니까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금리 인하는 꼭 돼야 되겠어요. 예, 전성근 제가 대표님. 삭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리 밀지 않으시게끔 또 금리 인하를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FOMC 회 의사록에 대한 이야기는 좀 들어봤고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 다 좋았지만 4분기 이제 중국 쪽에 대한 반도체 AI 칩에 대한 규제가 있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매출 감소가 좀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내용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가 좀 조정을 받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규모로 매출이 감소가 될지도 사실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 내용이 적용이 많이 될 것이라면 우리가 반도체 종목들은 4분기 안에 정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 생각도 들어서요. 전략을 어떻게 챙겨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컨퍼런스 콜을 이렇게 발표했었을 적에 네. 제가 그 전문을 꼼꼼히 좀 읽어봤거든요. 네, 꼼꼼히 읽어봤는데 이제 결론은 뭐였냐면은 삼성전자는 내년에도 업황이 좋고 여러모로 좋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파운드리 쪽에서도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수주가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쪽도 지금 D램이라든가 그런 가격들이 지금 반등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기조를 봤었을 적에 그러면 엔비디아는 따르게 할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좀 그렇지 않고요. 어저께 또 엔비디아 그 담당자가 말하기를 중국 쪽에서는 약간 매출이 감소할 수 있지만 다른 수요처에서 중국의 감소분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멘트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렇기 네. 때문에 약간 실적 발표한 다음에는 특히 주요한 섹터들 있잖아요. 특히 AI 관련해서는 주요한 섹터들에서 실적 발표를 했었을 적에는 컨퍼런스 콜이라든지 아니면은 담당자가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을 좀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신문 기사도 물론 이제 중요하지만 투자하는 데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거는 그 회사에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오너 혹은 내부 관계자가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네. 그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어저께 엔비디아 관계자가 했던 말 중국발 매출은 다른 수요차에 의해서 충분히 극복이 될 것이다. 거기다가 이제 한 표를 던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뭐 취업을 하고 싶을 때도 그 회사에 다니는 선배한테 물어봐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엔비디아에 근무하는 분이나 뭐 대표, CEO, 경영자 같은 분들의 입을 주목을 하게 된다면 그 부분이 분명히 회복이 될 것이라는 점에 한 표 던지시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쪽에 대한 매출 감소는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그럼 우리가 4분기 그 이상까지도 반도체 종목들 들고 가도 괜찮다라는 전략까지 말씀을 해주신 거겠죠? 그러니까 저는 4분기뿐만 아니라 내년 봄까지도 쭉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네.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말고 이제 라떼 주식에서도 제가 출연했는데 네. 항상 목표가를 대신할 때는 보유 기간도 같이 해요. 한 3개월 정도만 갖고 있어 보자. 어떻게 보면 반도체는 가장 지금에서 예전에는 그 정유 화학주가 그 경기 민감주인데 네. 지금은 반도체가 가장 경기에 민감한 경기 민감주 아닙니까? 그리고 또 유동성 공급에 따라서 지금 반도체는 업황이 굉장히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꼭 반도체를 그냥 어느 정도 이제 슈팅이 나오는 정리를 하겠지만 오히려 빠졌었을 적에는 그거를 정리하는 포지션보다는 추가 매수, 분할 추가 매수하는 전략이 저는 지금 내년 3월달 길게는 6월달까지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반도체랑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AI 이야기잖아요. 지금 뭐 온 디바이스 AI에 대한 전망들도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오늘 아침에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긍정적으로 보자 이런 내용들의 분석을 좀 많이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전성 멘토님도 그럼 같은 의견으로 보고 계신가요? 그렇죠. 이제 스마트폰이라든가 PC의 그런 교체 수요를 앞당길 수 있는 건 온 디바이스 AI죠. 네. 맨날 헷갈리는데 AIS 온 디바이스. 입에 붙진 않더라고요. 입에 붙지 않아요. 네. 온 디바이스 AI인데 이거는 휴대폰이라든가 아니면 PC 수요를 교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도체가 섹터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기 오늘 오면서 지하철 안에서 혼자 이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눈 감으면서 주식시장이 참 유행이 굉장히 민감한 것 같아요. 맞아요. 굉장히 유행이 민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입니까 재작년입니까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메타버스로 한창 난리가 났었잖아요. 재작년에 네 정말 상승 많이 했었죠. 엄청났어요. 네. 근데 그때는 이제 우리가 메타버스 없이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네. 그죠? 근데 지금은 그런 메타버스라는 광풍이 딱 지나고 나서 지금 메타버스는 시장에 안중에도 없잖아요. 지금 네. 그죠? 쳐다보지도 않고 있죠. 그러면은
왜 이럴까 곰곰이 생각하면은 메타버스를 우리가 꼭 사용할 건가 사용하지 않을 것인가 보면은 저는 사용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사용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온 디바이스 AI, 그러니까 휴대폰에다든가 아니면은 뭐 PC에 AI가 예를 들어서 숙제를 도와주고 네. 그러면은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의 거대한 유행을 갖고 오고 그다음에 우리 삶을 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는 그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온 디바이스 AI는 우리 삶을 바꿀 만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유행은 반드시 우리가 뭐 겪어봐야 되고 다가올 미래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이걸로 인해서 또 주가가 한번 올라가는 그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해 보자면 오늘의 시장의 조정을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 매수의 기회로 삼아 볼 만한 자리다라는 말씀과 함께 또 반도체에 대한 관심 지속적으로 가져보자. 여기에 온 디바이스 AI에 대한 이슈까지 계속해서 가져간다면 뭐 내년 봄까지 또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까지 좀 긍정적으로 전망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성 멘토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는데 우리 멘토님은 또 그동안 매집비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또 오랫동안 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안겨드린 분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매집비 프로그램 지난주부터 배워보고 있는 건데요. 자세하게 어떤 건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매집비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간단하게 좀 먼저 들어볼게요. 정확히 매집비 프로그램이라는 게 뭔가요, 멘토님? 매집비 프로그램은 그 말대로 그냥 매집한 그런 비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량이 있고 매수량이 있을 텐데 네. 그 의미 있는 매도 대비 의미 있는 매수가 얼마냐. 그러면 여기서 의미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증권사 창구에서 그래서 메릴린치다 그러면 메릴린치에서 매도는 10만 주밖에 없는데 매수가 100만 주가 나온다면 전 이런 거 의미 있는 매수라고 보는 거고 네네. 그와는 반대로 매수는 10만 주인데 파는 매도가 100만 주다. 이것도 이제 의미 있는 매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증권사 창구에서 이런 의미 있는 매수세 매도세를 쭉 훑어서 그래서 보관하는 겁니다. 이제 네. 봤다가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매수와 매도가 어떤 게 높은지 이런 거를 이제 매집비라고 하죠. 매수가 더 많으면은 그 그렇죠. 종목은 상승이나 수익이 날 확률이 높은 거고. 그렇죠. 네. 그 뭐 숫자로 얘기해 주는 거니까요. 네네. 그럼 매집비를 활용해서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볼 수 있었던 게 있었나요? 예, 그래서 샘플로 한번 두 종목 갖고 오고 네. 오늘은 그걸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구간에서 제가 매집비를 구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포스코 DX 보시면은 밑에 보면은 노란색으로 이제 형광색으로 칠한 부분 있죠. 그 부분을 잘 보시면 이제 거래량이 실리기 시작하죠. 거래량이 실리기 시작하고 매집비가 942%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특정 창구가 있고 전체 창구가 있는데 전체 창구는 그야 말대로 그냥 전체 증권사, 국내외 증권사의 그 의미 있는 매수 매도세를 짓게 한 거고 네. 특정 창구는 쉽게 말해서 매도는 0, 매수는 100 이런 겁니다. 그걸 특정 창구로 합니다. 네. 그래서 전체 창구를 빅머니라고 하고 특정 창구를 스마트머니라고 했었을 적에 이런 스마트머니와 빅머니가 들어온 구간을 집계하는 거죠. 그럼 그다음 포스코 DX가 지금 942%의 매집비가 과거 보였던 이 거예요. 종목을 제가 돌려봤었을 적에 그런 거고. 네, 상승하기 전에 네, 추적을 상승하기 해보니 942%나 나왔다. 네. 네, 또 다른 종목이 있을까요? 뭐 대형주에서도 보면은 삼성전자 보면은 올해 그 1월달에 보시면은요, 1월달하고 3월달도 보시면은 매집비가 보시면은 478%가 나오고요. 이때 당시 전체 창구 세력의 매집 금액이 약 2조가 나옵니다. 2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매도보다는 매수가 월등히 많은 걸 볼 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매집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숫자를 눈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세력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세력이 두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좀 작은 거를 큰 돈을 들어서
싸버착 띄우는 네, 거를 이제 세력이라고 빠르게. 하지만 네. 하지만 이런 빅머니 외인과 기관 투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 글로벌 자금도 세력이라고 봤었을 적에 특히 이거는 글로벌 자금에 대한 세력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지표죠. 네. 단순히 수급은 그냥 외국인과 기관이 샀다 팔았다인데 이거는 그걸 넘어서 더 디테일하게 그 창고에서 얼마만큼의 또 매수세가 확실하게 들어왔냐를 알려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종목을 사는지가 너무 궁금했었는데 예. 그 정말 단기 세력 말고 글로벌 세력들에 대한 움직임을 좀 포착해 볼 수 네, 있는 그렇죠. 것이다라고 해서 100%가 넘어가면 매집비가 그래도 높은 종목, 100% 아래이면 매집비가 낮기 네. 때문에 매수를 권장하지 않는 종목이다. 이렇게까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예. 해주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제가 네. 이제 구할 때는 100%는 매수 매도가 똑같은 거고 한 네. 130% 이상이 돼야 되고 실제로로 한 그 매집비가 좀 높을수록 그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갖죠. 아, 그러니까 한 400% 앞에서 보여주셨던 포스코 DX나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은 충분히 매수해 볼 만한 여력이 네네, 되는 맞습니다. 종목이었었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네. 또 그러면 이제 매집비를 구하는 그 구간에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개미대학 전석 전문가가 어떤 구간에다가 이제 매집비를 구해야 하는지 좀 네. 보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좀 그게 궁금하거든요. 사실 기간적인 부분이 네. 언제 이거를 구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그렇죠. 예를 들어서 포스코 DX 뭐 고점일 때 구했다고 하면 사실 매집비가 낮아질 수도 있는 것 같기도 예, 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시기적으로 어떻게 맞추고 계신가요, 그거를? 그건 이제 준비해둔 PPT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면 네. 일단은 제일 좋아하는 구간은 거래량이 증가하는 구간이에요. 거래량이 증가하는 구간. 그리고 하루 만에 종목을 매수해서 끌어올릴 수는 없으니까 네. 최소한 우리가 20일선을 세력선이라고 했었을 적에 20일의 절반, 한 10일 정도 이상 거래량이 꾸준하게 증가했던 종목들을 그런 종목들을 제가 이제 매집비를 돌려보죠. 그래서 봤었을 적에 오늘 포스코 푸치형 같은 경우에는 올 초에 보면은 1,181%라는 와. 엄청난 매집비가 보이고 나서 주가가 이제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네. 첫 번째는 이제 거래량이 증가하는 구간,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앞산 거래량, 뒷산 거래량이라는데 주가가 올라갈 때는 한 번의 거래량으로는 절대로 못 올라가고 최소한 네. 두 번의 거래량이 필요합니다. 아. 앞에 한번 거래량 터져주고 그다음에 그 앞에 거래량 보통 이제 추세 전환 거래량이라고 하고 뒤에 터진 거래량은 이제 진짜 매집 거래량이라고 하는데 최소한 이거는 뭐 세계 어느 주식이 다 똑같아요. 주가가 올라가려면 최소한 두 번의 거래량 꼭 필요해요. 그걸 보통 이제 뭐 앞산 거래량, 뒷산 거래량을 하는데 네. 즉 매집봉과 매집봉 사이를 제가 한번 구한다는 거죠. 아. 그래서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에도 올해 6월달에 매집비를 구해봤는데 그 구간이 234%였습니다. 아. 굉장히 높게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앞산 거래량, 뒷산 거래량, 그러니까 거래량이 두 번 터지는 곳, 네.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곳이죠. 근데 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제가 책에다도 썼던 얘기인데 횡보는 개인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 네. 이렇게 저점을 올리면서 올라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저점을 올린다는 건 누군가 추가 매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원래 이렇게 선 그어가지고 막 예. 설명들을 해주시잖아요. 추세선을 이렇게 딱 네. 긋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구간을 한번 구해보는 거예요, 매집비를. 아. 근데 가온칩스가 올해 그 5월하고 6월달에 보면 이렇게 저점을 이렇게 높이면서 올라갔거든요. 그 구간에 매집비를 구해보니까 438%가 나왔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구간을 제가 매집비로 돌려보고 저 구간 매집비로 하죠. 아. 또 하나 이제 이거는 약간 좀 디테일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네. 이제 STL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보시면은 보시면은 여기 파란색으로 이렇게 박스권 친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보면은 이렇게 거래량 실린 양봉이 실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래량 실린 양봉 그 전에는 거래량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거래량이 실렸어. 그러면 저 거래량 실린 양봉의 그 물음표 캐슬 마크라는 거 이거 정말 세력이 매수한 거 아닌 거야? 근데 네. 물음표가 출하는 물음표가 장대 양봉이 나오기 전까지는 매집비가 139%였는데 그 다음 날 보니까 해당 종목의 매집비가 몇 퍼센트가 나오냐면은 다음 장을 보시면 178%가 나왔다는 거죠. 오. 그러니까 139%에서 178%. 그랬을 때 오늘 나온 그 거래량은 뭐다? 저거는 매집이었다. 매집봉이다. 매집봉이었다. 끌어올리는 네. 끌어올리는 매집봉이다라는 게 결론이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집비를 구하는 구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어요. 사실 지난주에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어느 부분에서 이걸 구하실 것인지 그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도와드렸는데 저희가 시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예. 빠르게 좀 훑고 지나간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매집비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싶다,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전석 멘토님과
시장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으니까 아래에 나가고 있는 방법으로 계속해서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잠시 후에는 이 매집비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오늘 과연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 단기간에 수익을 찾아볼 수 있는 종목을 바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10시 30분 구간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은혜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장은희입니다. 간밤 미증시의 영향 때문일까요? 오늘 우리장 역시도 하락세를 걷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각 수급 상황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양 기관이 모두 다 포지션을 달리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이 기관과 외국인 모두 다 동반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에서요. 특히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장한 동인기연이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그 종목을 가장 많이 팔자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특이점은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선물 시장에서 14거래일 연속해서 계속해서 물량을 팔아내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양시장에서 모두 다 팔자세를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많이 팔고 있는 종목은 에코프로 BM이다라는 것까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나 홀로 매수세에 나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1,400억 원대, 코스닥 시장에서 1,100억 원대 물량을 사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각 뜨고 있는 테마 그리고 지고 있는 테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세 테마로 이름을 올린 조선입니다. 이 조선의 선별 수주 전략이 정말 잘 통했습니다. 비록 수주의 양 자체는 정말 적었지만 고부가 가치 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진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특히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요. 역대 최고가로 아프리카 선사와 계약을 맺은 바도 있었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탈탄소 흐름에 맞춰서 계속해서 친환경 선박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P와 Q 모두 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보니까 대형 조선 3사 모두 다 3분기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여기다가 가장 큰 문제였던 인력 문제도 서서히 개선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또 정부가 최근에 조선업에 대해서 7,100억 원 정도를 지원하겠다라는 소식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호재들이 함께 굴러가면서 오늘 역시도 빨간불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온실가스 탄소 배출권입니다. 윤 대통령이 영국 국빈을 방문하게 됐죠. 여기에서 무탄소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로써 두 국가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라는 공동의 목표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관련주로는 어제 상장을 한 에코아이 그리고 시간 외 거래에서 상한가를 받은 한솔홈테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 같은 경우에도 어제도 강세 테마로 이름을 올렸었죠. 의사 정원이 확대될 수도 있다라는 소식에 교육 테마 어제도 강세였는데 오늘도 강세 흐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하락하고 있는 테마는 AI 챗봇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요 두 테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최근에 계속해서 각광을 받았었어요. 이 가상화폐 특히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였었거든요. 그러면서 반짝하고 굉장히 올랐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하락 테마로 이름을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시간 트렌드 검색어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에코아이, 두산 로보틱스 이런 종목 그리고 또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상장한 종목들이죠. 이 두산 로보틱스 어제도 흐름 좋았는데 오늘도 흐름이 좋네요. 협동 로봇 쪽에서는 글로벌적으로 4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동 로봇 솔루션에서도 점점 더 발을 넓혀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로봇주에서도 대장주라고 꼽힐 수 있죠. 그리고 에코아이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장을 한 종목입니다. 탄소 배출권 관련주인데요. 이 말 그대로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죠. 보통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탄소 배출권이 일정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에코아이가 탄소를 감축할 수 있는 방법을 기업이나 정부한테 제시를 하고요. 줄어든 양만큼 다시 탄소 배출권
배출권으로 교환을 합니다. 이 탄소 배출권을 필요한 업체들에게 파는 이 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이 바로 에코아이이죠. 에코프로 머티, 와우, 정말 대단합니다. 이 상한가를 2번이나 터치했는데 오늘도 지금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주력 제품으로는 하이니켈 전구체입니다.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머티가 커지면 커질수록 에코프로 그룹주 내에서 자금력은 점점 더 확대가 되겠죠. 그리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 레이더 시스템을 개발하는 업체거든요. 자율주행 관련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성정보, 선암, 그리고 또 여기에는 없지만 신성 델타테크까지 앞서서 초전도체 관련주에 엮인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듬지팜 8%대 넘게 올라서고 있는데요. 우듬지팜 요즘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스마트팜 시장 공략을 하기 위해서 시공사를 설립했다라는 소식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실시간 트렌드 검색어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매집되고 있는 종목 어떤 것이 있을지 정말 궁금하시죠? 멘토님 통해서 알아봅시다. 네, 장은희 캐스터가 시장 상황 잘 전해줬는데요. 오늘 조선주들이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좀 우리가 매집비가 높은 종목을 찾아본다면 앞으로 얼마나 상승할지 또 수익도 날 수 있을지 이런 것들 궁금한데 몇 종목만 좀 한번 매집비 프로그램으로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조선주 할까요? 네, 저희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네. 조선주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조선주를 조금 돌려보면은 자, 네. 자, 네, 조선주 해주시면 네, 됩니다. 조선주부터 조선주는 하고, 네. 최근에 실적들도 굉장히 워낙 좋은 상황이라서 기대감은 네. 높았었는데 네. 오늘 그나마 상승이 나오고 있고 네. 그 전까지는 굉장히 좀 급격한 하락들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좀 기다리시는 분들 많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 신호탄이 나오는 건지 어떤 종목들이 좀 기대를 해보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근본적으로 조선업종은 전망이 밝죠. 왜냐하면 수주가 계속 이어지고 수장고도 계속 쌓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올해 초에 이제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고, 이제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지금 다 거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조선주 한번 돌려봤어요. 지금 네, 이게 네. 과연 매집비를 돌려봤었을 적에 충분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지 안 들어오는지 해서 돌려봤는데 지금 여기 엑셀 자료에는 지금 H현대라고 있는데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보면 매집비가 95%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수급이 지금 안 들어오고 있죠. 그러니까 네. 매수랑 매도랑 봤었을 적에는 지금 거의 매도도 안 하고 매수도 안 하고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조선주를 만약에 물려 있거나 내가 만약 추가로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 여기서 좀 강력한 장대 한봉이 한번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장대 한봉이 나오고 요 앞에서 물려있던 분들에 대한 매물 소화도 좀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올해 그 2차 전지 빠질 때랑 이제 같이 빠진 것 같은데 좀 많은 좀 매물벽이 좀 있죠. 근데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좋은 건 뭐냐면은 이게 특정 창구에다가 599억이 지금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요 구간이 지난 한 달이죠. 그러니까 11월 2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까지 이제 매집비를 구한 거거든요. 네네. 599억이 들어와 있고 그러면은 비슷한 종목 안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116%좀 나아요. HD 한국조선해양보다는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조금 매집비가 좀 낮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네. 또 특정 창고라든가 전체 창고에서도 들어오고 있는데 특히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뭐냐면 약간 특정 창고에서 많이 매수를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빅머니가 그래서 네. 지금
선취매를 좀 하고 들어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그런 종목, 그런 한국조선해양은 HD 한국조선해양은 우리가 기대만큼 예. 매집비가 높진 않잖아요. 예. 혹시 조선주 안에서 좀 높은 종목이 있나요? 근데 아직까지 대표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아, 현대미포조선 한번 제가 돌려봤는데 네. 현대미포조선도 딱 100%입니다. 100%고 이제 특정 창구가 좀 들어오고 있고. 네. 그래서 제가 혹시 그래서 기자재 쪽이라든가 아니면은 저기 뭡니까 그 본행제를 보관하는 그 네, 피팅수 네, 관련돼서 한국카본도 돌아봤는데 한국카본은 더 낮더라고. 72%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죠. 한국카본. 한국카본을 보시면 오늘 주가 상승세는 괜찮은데 그래도. 차트는 근데 비슷비슷해요. 이게 보시면은 다 보시면은 7월달, 8월달에 이렇게 하락하고 나서 지금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매집비는 조금 작은데 여기서 이제 장대 양봉이 좀 나오기 시작할 때 그때가 좀 기회비용을 좀 줄이고 본격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수주장고가 쌓였다는 거는 수주장고는 기업 미래 실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업황 전체는 굉장히 괜찮다. 단 이게 트렌드라고 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트렌드.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의 트렌드라고는 조금 멀어져 있는 그런 섹터이긴 한데 업황 자체는 괜찮고 실적도 수장고가 쌓였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 가져보고 저가 매수 네.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저가 매수 기준은 월봉인데요. 한번 HD 한국조선해양 월봉을 보시면은 지금 네. 월봉에서 보시면은 바닥을 찍고 지금 양봉 첫 번째 양봉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네. 지금 그러니까 조선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만 좀 참으시면은 그래도 정고점은 좀 회복하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지금 매집비가 높게 나오진 않았지만 특정 창구에서 매집이 계속 이뤄지고 있고 네. 그래도 천천히 모아간다면 분명히 좋은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 업종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시간이 좀 부족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어제부터 자율주행 쪽이 또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오늘도 괜찮은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 자율주행 쪽에서 이쪽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잠깐 이거 들어오기 전에 또 자율주행을 좀 매집비를 네. 돌려봤는데 되게 재미난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올라가기 시작한 거는 실내 로봇 이동 가능하게끔 해서 이제 로봇가 도보도 이제 네네네네. 걸어다닐 수 있게끔 해가지고 이제 움직였죠. 그래서 네. 이제 보면은 두 개 섹터가 움직였습니다. 로봇이랑 자율주행이 움직였어요. 네. 근데 이제 자율주행이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칩셋 미디어가 굉장히 급등을 했죠. 25% 급등하고 오늘은 약간 조정인데 제가 그래서 구해봤어요. 그러니까 22일, 그러니까 10월 20일까지 내가 매집비를 한번 구해봤습니다. 10월 20일까지 매집비를 구해봤는데 그때는 이제 442%가 나왔어요. 440% 굉장히 네. 높게 나왔는데 이 밑에 날짜는 잘못된 겁니다. 오늘자 날짜까지 포함해서 구해보니까 50%가 나온 거예요. 그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러니까- 매집된 게 빠져나간 그렇죠. 이 이틀 동안에 다 팔고 나간 게 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여기 되게 매집비를 이렇게 활용을 할 때 보면은 이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누가 팔고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이게 양봉이잖아요. 차트로 보면 굉장히 양봉인데 실제로 매집비를 돌려보면 어제는 442%, 오늘은 50%. 그러니까 네. 어제는 보면은 그 총 의미 있는 매수량이 23만 주가 나왔는데 오늘은 보면은 의미 있는 매수량이 3만 주로 탁 줄었어요. 네. 그런 걸 볼 수 있죠. 근데 다른 걸 한번 또 구해봤습니다. 이제 네. 가온칩스를 한번 구해봤는데 가온칩스. 가온칩스는 236%가 나옵니다. 가온칩스는 되게 가온칩스 앞에서도 아마 매집비 돌려보신 프로그램으로 말씀을 예. 해주셨던 종목 같아요. 가온칩스는 어서부터 그냐면 이것도 11월 1일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매집비를 구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가온칩스는 매집비가 이렇게 높게 나오고 네. 칩셋 미디어는 좀 급등했다가 팔고 나오고. 근데 가온칩스는 보면은 넥스트 칩이랑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넥스트 네. 칩이랑 좀 비교하면은 넥스트 칩 같은 경우는 보시면 71%가 나오거든요. 둘 다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인데 넥스트 칩은 71%, 그다음에 가온칩스는 231% 이렇게 높게 나오는 그 차이는 뭐냐면은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하나의 또 포트폴리오가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 하우스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페미스가 우리 이 휴대폰 이 반도체를 이렇게 만들어주세요라고 했었을 적에 그 중간에서 좀 작업을 하기 편하게 해서 전달해 주는 거를 디자인 하우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업종 중에 하나가 그런 일을 하는 게 이제 가온칩스거든요. 그래서 네. 가온칩스는 그 반도체 쪽이라도 좀 한쪽에 그 포트폴리오가 있어갖고 가온칩스는 좀 높게 나왔고 넥스트 칩은 이제 넥스트 칩 아까 70%가 나왔죠. 네. 그다음에 칩셋 미디어도 높게 나왔다가 팔고 나왔고 그래서 떨어졌죠. 자율주행 쪽은 조금 이제 그 가온칩스? 호재가 좀 지나갔다. 17일 날 이후로 좀 이제 지나간 느낌이고 네. 반대로 이제 두산 로보티스는 잘 가더라고요. 두산 로보티스는
143%로 아주 그냥 굳건하게 잘 가고 있습니다. 오늘 계산해봤을 때도 143%가 나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틀 전에가 143%고 지금도 보면은 두산 로보티스는 139%로 이렇게 죽지가 않았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때가 143%, 오늘까지도 139%. 그러니까 이때 우리 회원 중에 이제 한 분이 채팅창에다가 두산 로보티스 뭐 굉장히 좋게 보여 그래갖고 이제 매집비를 돌려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방송 나가기 전에 한번 돌려봤는데 139% 나왔는데 그 매집비 돌려보신 분 수익을 좀 많이 나셨을 것 같은데 네. 이 자리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네. 아직 두산 로보티스는 그렇게 본다면 또 상승 여력이 남아있을 수도 네.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매집비를 구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오늘 어제 강세 업종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과연 그러면 오늘 매집비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어떤 종목을 공략주로 가지고 나와주셨을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종목 기다리시는 동안에 계속해서 오픈 채팅방 QR코드 스캔하셔서 들어오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공략주는 제가 살짝 이렇게 힌트를 들었는데 반도체도 포함하고 2차 전지도 포함하는 종목이라고 들었어요. 그런 종목이 있나요? PT 자료를 좀 보고 좀 말씀드리면 매집비서부터 좀 소개를 드릴게요. 이제 매집비를 보시면은 매집비가 624%가 나옵니다. 굉장히 높게 나오죠. 이제 매집비를 구한 구간은 10월 10일서부터 시작해서 10월 21일 지난 한 달간입니다. 한 달간. 그리고 보시면은 이 PT 자료를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이제 이런 구간에다가 매집비를 구해요라는 게 나왔는데 보면은 이제 그 구간이 거래량이 이제 속해져 있고 그 다음에 횡보를 하고 있죠. 횡보는 개인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지금 저점을 보시면은 PT 자료 보시면 계속 이제 저점이 저점을 지키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그 앞단에는 거래량이 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이 앞단에 실린 거래량 그다음에 횡보하는 모습을 봤을 적에 저거는 좀 개인이 할 수 없는 영역이고 이 회사가 하는 포트폴리오상 이 해당 종목은 앞으로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빠져도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가지고 PD님의 제목 가리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종목인지는 안 알려주시는 건데 지금 뭐 차트상으로도 횡보를 하고 있는데 그건 개인이 할 수 없는 것이다. 횡보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이죠. 그래서 어떤 특정 창구가 좀 들어왔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45억 중에 36억이 특정 창구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매집비를 돌려보니까 624%라는 매집비가 나왔기 때문에 앞에서 뭐 삼성전자나 포스코 DX 봤던 것보다도 200%나 더 높은 종목이네요. 그래서 업종도 반도체와 2차 전지라고 하니까 시장의 두 가지 쌍두마차를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그 종목이라서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궁금하고요. 또 같이 매집비 프로그램 통해서 수익을 내보고 싶다, 또 매집비를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우리 개미디학의 전석 멘토님과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QR코드 나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이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기만 하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휴대폰에 뜰 텐데요. 그거 누르시고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고 이 종목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매집비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종목 공개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수익 우리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은 거겠죠, 이 종목으로? 네, 그러니까 2차 전지랑 반도체 두 개의 공통된 그 섹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 상반기 때는 반도체 재료로 해서 좀 올라가고 그다음에 하반기 쪽에는 2차 전지 재료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물려도 상반기 때는 물려도 반도체 실적 주고요. 그다음에 하반기 때는 이제 2차 전지는 실적이 좀 나와야 돼요. 이렇게 실적이 좀 좋아지는 모습이 나와야 되거든요. 제가 저번 시간에 나와서도 아마 에코프로라든가 LNF 매집비를 돌렸었을 적에 굉장히 좀 낮게 나왔거든요. 이후에 보면은 주가 흐름 보면은 이렇게 뭐 에코프로 머틴가 그것도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로 일단 재미를 보고 2차 전지로 재미를 보고 님도 보고 뽕 뒀다고 중장기적인 전략까지 또 세워주셨습니다.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계속해서 오픈 채팅방 방송 중에만 오픈되니까 1분 남았으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전석 멘토님 개미대학이라는 별칭을 또 가지고 계신 만큼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또 주식 투자 그동안 많이 알려주셨던 분입니다. 저희 팍스 브런치에서 어렵게 모셨고 또 이미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또 전석 멘토님, 마스터님 방송 기다렸어요. 이렇게 보내주고
계신 만큼 많은 분들의 응원과 사랑을 받고 계신 분인데요. 앞으로도 팍스 브런치 매주 수요일에 전성 멘토님과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실시간 전략은 오픈 채팅방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